네, 안녕하세요. 대출을 리모델링 해드리는 대리대리 이대리입니다. 오늘 얼마 전부터 출시되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전세 대출에 대해서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전세 대출 고민 많이들 하시죠. 요즘같이 전세 시세가 빠질 때는 굉장히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정부에서 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전세 대출은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역전세 대출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3년 7월 3일 이전에 계약된 전월세 계약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반전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만기가 되어 가거나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거는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고 일단은 한시적으로 1년간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더 이런 경우가 많아진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특이한 건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역전세 대출 케이스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후속 임차인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는데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세금 5억에 기존 임차인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임차인이 4억에 계약이 된 거죠. 그럼 1억에 대해서 이거를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역전세 대출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음은 후속 임차인이 없지만 1년 내에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예요. 현재 임차인이 5억에 있었는데 후속 임차인이 아직 구해지질 않은 거죠. 이럴 때는 이번 경우를 사용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건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다음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은 자기 집에 살거나 아니면 타인 주택에 뭐 전세나 월세로 살겠죠. 그리고 자기 집은 전세를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전세 세입자가 나갈 건데 집주인이 그 집에 거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기타 사례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감액갱신,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살겠대요. 근데 대신에 시세가 내려갔으니까 지금 현재 5억이었는데 4억으로 갱신 계약을 해야 된대요. 그럴 때 이때 1억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만기 전 택업, 원래 23년 9월 30이 만기인데 그 전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만기 전에. 그럴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전세 대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점은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좀 있죠. 두 번째, DSR 40% 배제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면 LTV, DTI, DSR 이 규정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DSR이에요. 근데 이 DSR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장점 때문에 이 역전세 대출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후속 보증금에 대해서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단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추가 약정이 케이스별로 다른데 여기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거주 기간을 꼭 지켜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2년을 거주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런 거주 기간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3개월마다 전입세대 열람을 은행에 제출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죠. 그리고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케이스 1, 케이스 2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후속 임차인이 1년 내에 구하는 경우인데 이 후속 임차인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전세 대출 때문에 그러는데 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후속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전세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딱 한정되어 있어요. HF라고 해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에서 취급하는 보증서만 가능해요. 그 중에서도 질권 생략 방식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HF 보증서는 사실 전세 대출할 때 잘 사용하지 않는 대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속 임차인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누가? 임대인이, 집주인이 가입을 하셔야 되죠. 이게 상당히 부담이 커요. 예를 들어서 후속 임차인이 5억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5억에 0.13% 곱하기 2년 하면은 이게 금액이 한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다는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임대인들이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이 보증금을 내가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후속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은행에 갚게 되잖아요. 은행에 갚을 때 상환 수수료가 없을 것 같은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케이스별로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 이게 왜 그러냐면 케이스 3번 아까 집주인이 거주할 때 이때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집주인도 어디선가는 자기 집에 살든 전세로 살든 살 거 아니에요. 전세로 살았을 경우에 그 전세 보증금만큼은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 혜택도 일반 주담대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저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주담대 대출의 금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 단점이 많은 역전세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따져 보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